한 달간의 질문을 모아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입질의 추억의 월간 뉴스. 자, 오늘은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제 SNS 채널에 들어가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DM을 확인했는데요. 저는 DM이라는 게 있는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수십 개월 동안 온갖 쪽지와 문의사항 질문들이 아주 빼곡히 쌓여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와, 제가 중간중간 답변을 해드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차마 답변 못 드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한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좋은 문의도 많았습니다. 어민분한테도 용기를 북돋아 주는 아주 좋은 덕담을 또 해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태안의 해양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시는 분도 연락처 남겨주셨는데, 심지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이렇게 왔었어요. 물론 이제 이분은 제가 추후에 따로 이메일로 연결이 돼가지고 미팅을 따로 했긴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SNS를 자주 확인하거나 DM을 보는 편이 아니라서요. 정말 중요한 문의사항은 이메일도 있고요. 채널 댓글, 블로그 방명록 등등을 통해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것을 포함해서 몇 가지 제가 추렸습니다. 제가 올린 대하 흰다리새우 영상을 보고 소셜 사이트에서 눈팅하던 중 한 사이트가 흰다리새우를 대하라고 표기하고 팔길래 이 부분을 좀 이름을 명확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쇼핑몰에서 날아온 답변이, 안녕하세요. 보통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는 양식새우를 대하라 불리어서 대하라 칭한 것이다. 흰다리새우라는 것을 품종을 말한다. 바다에서 자연산으로 잡히는 것을 대하라고 표기하고 보통 새우도 대하라 말하곤 합니다. 일반 양식 새우의 품종이 흰다리 새우입니다. 상품을 말할 때 품종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포도를 캠벨인가요? 라고 묻지 않는 것처럼. 이분은요, 지금 품종과 종을 좀 혼동하신 것 같아요. 참새, 비둘기, 독수리, 이거는 종을 말하죠. 종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면에 대하와 흰다리 새우는 품종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종을 말하는 걸까요? 종을 말하는 겁니다. 종 속에 세분화한 것이 이제 품종인데, 대하와 흰다리 새우는 엄연히 다른 이종입니다. 당연히 구분을 해야 되고,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대하 축제가 열릴 때 그때는 양식 대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산 대하도 있고 양식 대하도 있고 또 양식 흰다리 새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한동안 일부 횟집에서 양식 흰다리 새우를 양식 대하라고 표기하고 판매한 적도 있었습니다. 속이거나 눈탱이를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가격은 흰다리 새우 가격에 파는데, 흰다리 새우가 사실 상업적으로 이게 판매하기에 그리 썩 매력적인 명칭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귀에 더 익숙한 대하라는 이름을 차용한 거죠. 그게 고착화됐던 것입니다. 그걸 이분이 자기네 쇼핑몰에서 흰다리 새우를 대하라고 부르는 것이 옛부터 그렇게 부른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는 건데, 이분 말만 따라 자기 편리대로 이름을 붙여서 팔 수 있는 거면은, 같은 농어목 바리과에 속해 있는 능성어를 다금바리라고 팔아도 되게요. 근데 그렇게 표기했다가는 어떻게 됐죠? 단속반에 적발되고 처벌 수위도 꽤 높죠. 포도 캠벨 얘기하셨는데, 캠벨 같은 경우도 좀 저렴한 포도잖아요. 반면에 샤인머스켓은 고급 품종으로서 한 9,000에서 10,000원 정도 하죠. 캠벨을 팔면서 샤인머스켓이라고 표기하면 안 되겠죠. 예전에는 새우 크기에 따라서 큰 것은 대하, 중간짜리는 중하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종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죠. 왜냐면은 대하는요, 대하라는 이름을 가진 별도의 종입니다. 중하도 중간 사이즈가 중하가 아니라 중하라는 이름을 가진 중하새우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품종이 아니라 종으로서 구분을 해야 되고, 특히 네이버에 대하를 치면은 사실 지금 시즌에는 진짜 자연산 대하가 잡히니까 판매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 자연산 대하가 나오지 않는 시즌 있잖아요. 겨울부터 봄 사이 때에도 대하로 치면은 흰다리 새우를 팔아요. 요거는 고쳐줘야겠죠. 이렇게 표기를 해도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은 아직까지 표기에 대한 법적인 단속 근거가 없어요. 지금 많은 업체에서 대하와 흰다리 새우를 병행 표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대만산 틸라피아, 민물고기죠. 그게 횟감으로 들어올 때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도미살이라고 해서 판매가 됐어요. 지금도 도미살이라고 검색하면 틸라피아, 욕돔이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유통업자나 상인분들이 표준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 조치를 하거나 표준명이 아닌 다른 종의 명칭과 중복이 되지 않거나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방언까지는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달이었죠. 트럭갈치. 이게 지난달에 올리자마자 일주일 만에 400만 회를 돌파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정말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셨나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말로 많은 의견들이 왔는데 우선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갈치는 무조건 뭐 냉동 수입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가락시장 새벽에 가면 작업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제주갈치가 길거리에서 팔 만큼 물량이 이제는 없어요. 속지 마세요. 구독자도 많은데 왜 이런 방송하는지 이해 불가네요. 제주갈치가 너무 많이 잡혀서 아주 그냥 넘쳐납니다. 7월은 이제 한 달 동안 갈치 금어기죠. 항상 8월 달 되면은 나오는 기사들이 있어요. 갈치가 쏟아져서 뭐 똥값이 됐다. 조업을 나가도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조업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속출하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정말로 상품성이 좋은 갈치는 물론 이분 말만 따라 귀하죠. 그런 것들은 한 마리에 뭐 5만 원, 6만 원, 심지어 10만 원도 팔립니다. 한 2만 원 것들은요. 그런데 한 2, 3주 정도 되는 것들은요. 상품성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들은 백화점이나 마트로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재래시장 가는데 그마저도 물량이 넘치니까 이걸 전부 다 경매를 하게 되면 갈치 가격이 하락이 돼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사실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냉동 창고로 갑니다. 정부 비축 냉동 갈치. 이 냉동을 하는 이유, 갈치가 많이 날 때 일부는 저장을 해둬서 떨어질 수 있는 갈치 물가를 잡아주고 안정시켜주는 거. 그리고 겨울 되면 갈치가 많이 안 잡혀요. 그때는 이 냉동 창고에 있는 갈치를 시중에 풀어서 원활하게 유통을 돕고 갈치 물가를 또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남아 돌아요. 진짜 한 3주짜리 요거요. 그 원가로는 마리당 뭐 500원, 1000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럭갈치에서 한 상자 8마리 10,000원에 팔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분 말만 따라 냉동 수입 갈치라면은 봤잖아요. 살아있는 기생충. 고래충은 저렇게 살아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실험도 해봤어요. 얘네들이 냉동해서 얼마나 사나. 인터넷 검색하면 고래충은 24시간 정도 냉동하면 중단하는데 48시간 정도 냉동해도 얘를 살아있더라고요. 48시간 이상이 되면 얘도 죽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갈치 손질하면서 내장을 다 뺐잖아요. 정말 한 마리당 수백 마리의 기생충이 드글드글 붙어있는데 얘들 다 살아서 꿈틀꿈틀거립니다. 여러분의 눈은 소중하니까 제가 차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의 눈은 소중하기 때문에 차마 이쯤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고래충이 많이 나왔다는 건요. 국산 생물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누가 그랬죠? 냉동 수입이면 어떻게 살아서 움직일 수가 있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충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생기는 거죠. 기생충 자연 발생설인가요? 이분이 또 충에 대해서 또 추가 답변을 했네요. 횟감용 생선 중에 우리가 직접 눈으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놀래미, 산오징어, 그리고 겨울에 먹는 대방어입니다. 놀래미는 오롯이 포 뜨면 껍질 벗기면 충이 있는 건 보입니다. 그렇죠. 제가 올 여름에 보여드렸죠. 그거는 물개충입니다. 그리고 오징어는 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징어 내장에 고래충이 있을 수 있고 또 니베린천충, 그것도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죠. 그것도 꾸물꾸물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영하 30도에서 육지에서 충이 생기냐고요? 모든 생물 생선이나 냉동 생선이 시간이 지나고 상태가 안 좋아지면 충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썩는데 충이 생기는 게 뭐가 이상한가요? 그래서 어설픈 생물보다는 확실한 냉동이 더 낫다고들 말을 합니다. 없던 생선에 고래충이 생길 수는 없어요. 혹시 뭐 알이 있었는데 부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고래충은 종숙주가 고래입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가야만 거기서 성체가 되고 알을 낳을 수 있고요. 그 알은 그 몸속에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고래 똥에 섞여서 바다로 나갑니다. 그렇게 먹이사슬에 의해서 쥐노래미나 오징어나 갈치의 내장 속에 보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도가 안 좋아진다고 없던 기생충이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꾸 이제 수입산이라고 몰아가시는데 수입산을 제주 은갈치라고 판매하다 적발되면 벌금도 벌금이지만 정말로 무시무시한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새는 어지간해서는 강큰상인데 그렇게 못해요. 다만 트럭갈치라고 모두 제주갈치일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원산지 표기를 안 한 트럭갈치가 가끔 있어요. 그 같은 경우는 100% 거의 수입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럭갈치가 오히려 비쌀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재래시장 가서 지나가다 봤는데 시장 어느 전에 제주산 은갈치라고 대놓고 판매하는데 삼지가 조금 될까 말까 한 애들 9마리에 10,000원에 팔고 있었어요. 9마리에. 11월이 넘어가면 이것도 아마 끝날 겁니다.
지금 많이 잡히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갈치 컨텐츠에 달아주신 내용인데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이거예요. 일본인이 잡으면 일본산이고 한국인이 잡으면 한국산 아님? 맞습니다. 방사능 논란 같은 검증되지 않은 우려를 논의로 한다면 일본산과 제주산 갈치 본질적인 차이가 뭔가요? 일본산이든 우리 국산이든 같은 갈치 종류가 똑같습니다. 학명도 같고요. 유전자 형질도 똑같습니다. 다만 일본 국적배에서 잡히면 일본산, 우리 국적배에 잡히면 국산이 되는 거죠. 먼바다 갈치가 있고 근해 갈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국적배가 잡으면 국산이라서 제주도 쪽으로 입항이 되죠. 반면에 일본산 갈치는 일본을 통해서 부산으로 들어옵니다. 그 중간에 한 번 더 거쳐요. 유통거리가 조금 더 길다는 거죠. 생물로 들어오게 되면은 선도가 국산보다 떨어질 수 있겠죠. 결정적으로는 가격이 다르죠. 일본산은 국산에 비해서 한 반값 가까이 저렴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제주산이나 국산 갈치 값을 주고 일본산을 사면은 안 되겠죠. 일본산 갈치는 방사능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치에서 고등어에서 세슘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먹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 일본산 갈치나 국산 갈치나 조업 구역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주도와 후쿠오카, 일본 규슈 그 사이의 해역에서 대부분의 조업이 이뤄지고 그 사이에는 한국과 일본 배가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도 갈치 조업이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쪽에서는 갈치가 안 잡히고 대부분 국산 갈치가 잡히는 곳에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사능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일본산은 계속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갈치 비중을 보면은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5%밖에 안 됩니다. 시중의 유통량이 사실상 미미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5%의 일본산 갈치가 표기하고 판매하는지를 저는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보였던 갈치에 있던 기생충 이거 어떻게 제거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얘는 또 특이하게 살과 가족 사이에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갈치 기생충이 어디로 가봐야 멀리 가겠습니까? 살 쪽으로 가봐야 내장 근처입니다. 그래서 보통 토막 내잖아요. 내장 다 빼고 그 손질하는 과정에서 다 대부분 거의 다 제거됩니다. 갈치알을 못 먹나요? 버리시는 것 같아서 갈치알을 구워서 먹으면 맛은 있는데 유독 갈치에 있는 고래충이 내장 중에서도 알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알 속으로 파고들지는 않아요. 알 막이 있잖아요. 그 막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떼서 먹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갖다가 다 같이 버린 것입니다. 알은 드셔도 됩니다. 일본산일 가능성이 염두에 두고 방사능 측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민간인이 식품 방사능 측정 못합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건 아마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한번 대보지 않겠냐라고 하신 건데 표면에 묻어있는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장이나 속살에 피폭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이걸로는 절대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승화 셰프님과 같이 연어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소금에 절이고 식초에 절이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짜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저희가 사용한 것이 1.3kg 두께가 있는 코스트코 연어를 기준으로 소금을 1시간을 잡은 겁니다. 이게 변수가 많은 게 소금 입자가 굵으면 안 녹고 또 얇으면 너무 또 잘 녹아요. 그리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실내의 요 실온이 뭐 30도 이상 막 이렇게 너무 덥다. 그럼 또 소금이 빨리 녹잖아요. 그래서 여름엔 소금에 절여두는 시간이 짧고 겨울에는 조금 길게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연어를 절이실 때 무조건 뭐 두께와 상관없이 50분, 1시간 잘 게 아니라 절여두고 나서 땀이 차오른다. 수분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럴 때 씻어야 합니다. 요거를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안내를 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들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초 절임을 생략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소금에 절이는 시간을 한 1-20분 정도 더 빼주세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홈플이나 코스트코 톱밥 꽃게는 크기도 작지 않은데 3kg에 4만원 정도. 그런데 노량진 수산시장에는 1kg이 3.5에서 4만원이라서 3kg면 11만원 가량이 되는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걸까? 라고 물어주셨습니다. 톱밥 꽃게가 유난히 저렴한 이유. 톱밥 꽃게와 시장에서 판매되는 활꽃게는 조업 방식과 유통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톱밥 꽃게 같은 경우는 배에서 바로 그물에 끼인 게
개를 빼는 게 아니라 육지로 가지고 오면 그물코에 낀 꽃게를 이제 하나하나 빼는데, 빼낸 꽃게를 물에다가 담그거나 뭐 화로차에 실려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톱밥에다가 묻어버립니다. 그러면은 톱밥을 흙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안에 파묻고 들어가서 겨울잠 자듯이 잠을 자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힘을 쓰지 않음으로써 살수율을 보존하고 또 그 시간 동안은 살아있게 하는 거죠. 반면에 시장에서 판매되는 활꽃게는 잡아들인 꽃게를 다 선별을 해서 집게를 다 자릅니다. 위에 것만. 안 그러면 얘네들이 물속에서 서로 막 공격하고 막 그러거든요. 얘네들을 이제 물칸에다 보관해뒀다가 화로차에 실려서 오니까 그만큼 화로 보관비, 운송비가 더 추가로 들게 되고 보관도 까다롭고, 그리고 얘네들은 2, 3일 안에 빨리 팔아야 돼요.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물속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살을 소비하게 돼요. 수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통 과정과 뭐 손질, 인건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생략이 됐기 때문에 톱밥꽃게가 저렴하게 유통이 됐던 것이죠. 톱밥꽃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 시즌부터 작업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크기도 좀 들쭉날쭉하고 암컷이 더 많이 섞여 들어가기도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잘못 걸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암깨가 많이 들었다, 뭐 크기가 작다, 살이 별로 없다. 톱밥꽃게 단점이 또 하나 있어요. 얘들이 겨울잠을 잔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죽어나가면 근처에 있는 애도 다 같이 죽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기 전에 미리 박스를 뜯어볼 수도 없고, 한마디로 랜덤 뽑기라고 생각하시고 사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인스타그램과 제 페이스북에서 제가 미처 못다한 답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며칠 전 울산 산상에 부시리 낚시를 갔는데 부시리를 손질해 보니까 살에 기생충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군요. 이게 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약간 하얗거나 노란 알갱이들이 막 쏙쏙 박혀있네요. 사실 국명이 따로 없어요. 그 우리나라 기생충 학이 일본에 비해서 덜 발전된 게 인체에 해를 끼치는 기생충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해양 기생충류에 대한 조사가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료를 일본에서 가져와서 따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칭도 국명이 없고 일본 명칭밖에 없어요. 일본 명칭은 텐타쿠나리아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말하자면 가다랑어 사상충이라고 합니다. 주로 있는 이 숙주가 가다랑어, 부시리, 그리고 고등어, 삼치, 주로 등푸른 생선에 이렇게 기생을 하고요. 최종 숙주는 상어입니다. 상어로 옮겨가는 애. 인체에 특별한 위해를 가하지는 않으나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감염된 것은 횟감으로는 먹지를 못합니다. 익혀서는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흔히 사서 먹는 손질고등어나 손질삼치는 대부분 냉동인데요. 택배로 주문할 때 아이스팩이 있더라도 녹아서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배송 중에 녹은 생선을 바로 조리할 경우 혹시 탈이 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녹은 생선을 재냉동할 경우 유해균이 다시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냉동도 있는데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생물도 많이 판매를 합니다. 자, 일단 냉동이라 치고요. 택배로 주문할 때 아이스팩이 들어가는데 녹아서 오는 경우는 그건 이제 포장 불량, 냄새를 맡아보고 물이 나와 있고 그 물이 또 살에 접촉이 돼서 헤엄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바짝 익혀 드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번 해동된 것을 다시 재냉동했을 때 균들이 사라지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균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 간에 바짝 익혀서 조리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재냉동할 경우에는 균을 떠나서 식감과 맛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하루나 이틀 안에 드시기를 바라고 아이스팩이 살아서 짱짱하게 왔다 그러면은 한 3, 4일까지도 냉장실에 보관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낚시하다가 잡힌 물고기인데 이게 뭔지 궁금하다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요거는 구갈돔입니다. 구갈돔. 농어목 갈돔과에 속하는 갈돔이 있고 구갈돔이 있고 그 외에 뭐 이런저런 갈돔이 있는데요. 요 구갈돔은 제가 예전에 대마도 낚시에서 몇 번 잡아봤거든요. 성장하면 한 60cm 이상 크기도 하는데 거의 한 30에서 40이 많을 겁니다. 여름 어종이긴 한데 그렇게 회 맛은 썩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고 구웠을 때도 그때가 여름이라서 그런지 맛이 썩 좋지 않았어요. 겨울에도 먹어봤는데 그닥이었어요. 자, 이게 뭔지 또 궁금하다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따개비 친구 같은데 이게 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갯바위 낚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갯바위 보면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군부라고 합니다. 군부. 일부 섬마을 사람들이 군부로 밥을 짓습니다. 약간 따개비나 삿갓 조개 같이 이용이 돼요. 이걸로 뭐 된장찌개도 끓여 드시고 근데 특유의 좀 향이 있다고 해요. 저도 아직 안 먹어봤는데 딱 봐도 이렇게 먹고 싶
싶은 그런 비주얼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일부 사람들이 또 별미라고 드시니까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다음에 제가 한번 먹어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생선 정확한 명칭이 궁금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이거 정말 모르시고 이거 저한테 보내신 건가요? 이거는 표준명 다금발입니다. 이거 어떻게 구했죠? 30점 넘어가는 것 같은데 치어라고 하기에는 씨알이 좀 굵네요. 예,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예, 뭐 또 이런 게 또 잡혔다고 또 저한테 제보가 왔는데 요거는요 보고목 쥐치과에 속한 무늬쥐치라고 합니다. 날개쥐치와 무늬쥐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날개쥐치는 맹독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식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진짜 황당한 일인데 제가 예전에 EBS 성남물고기라는 대물 잡으러 해외 원정 나가는 낚시 프로그램에 제가 몇 번 나갔었거든요. 그때 낚시를 마치고 국내로 귀국했을 때 동시간대에 필리핀 원정 탐사대가 나가서 낚시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사진 하나 보내더니 이거 방금 저희가 회 떠먹었는데 괜찮은 거지요? 라고 하더라고요. 봤더니만 날개짓치인 거예요. 회를 이미 드셨어요? 네, 내장은 다 버리고 살만 그냥 떠서 먹었는데요. 아니, 지금까지 괜찮아요? 예, 저희 뭐 한 몇 시간 지났는데 아직 괜찮은데요. 진짜 큰일 날 사람들이네 이거 진짜. 물론 이제 독성이 살에는 없지만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늬쥐치는 독이 있다는 얘기는 없는데 이거 뭐 우리가 잡아서 먹을 리는 없겠죠. 지인에게 울돌목에서 뜰채로 잡은 숭어회를 먹어봤는데 일반 숭어나 식감이 차원이 다르다고 쫄깃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똑같은 숭어인데 거센 울돌목을 지나서 육질이 다른가요? 울돌목이라고 한다면요, 그 진도대교가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물살이 빠른 곳입니다. 예상을 하셨겠지만 숭어도 두 종류가 있고 하나는 이제 숭어, 하나는 가숭어. 가숭어를 보통 밀치, 참숭어라고 부르잖아요. 겨울이 주로 이제 제철이고, 반면에 울돌목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숭어는요, 제비꼬리가 날렵한 좀 외양성 숭어입니다. 먼바다를 회유하는 애죠. 얘네는 제철이 겨울에서 봄 사이. 질문 주신 이 날짜를 보니까 4월달이더라고요. 한창 보리숭어가 먼바다에서 산란을 마치고 남해안으로 들어올 시기. 그 중에 일부가 진도대교 아래로 들어오는데요. 얘네들이 물살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육질이 좋잖아요. 4월달 이 보리숭어, 울돌목 보리숭어가 유명한 게 그런 이유입니다. 최근에 또 쇼핑몰에서 총알 오징어 판매한다고 또 제보가 왔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총알 오징어라고 표기하고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포획 금지 체장에 미달된 것을 파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원래는요 12cm 이하만 포획 금지였다가 해수부에서는 19cm 이하로 상향 조정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결국에는 올해 조정이 됐죠. 중간 타협안을 본 거예요. 15cm로.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오징어 조업을 하다 보면은, 특히 그물 작업 하다 보면은 15cm가 안 되는 것들이 혼액이 돼요. 일부러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 같은 경우는 총 어획량의 20%까지는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년 정확히 추석이었어요. 낚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 딸내미랑 같이 제주도 우도에서 낚시하는 영상을 추석 당일날 올렸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시국에 제주도를 다녀오시고 말았네요. 그리고 제가 우연히 검색하다가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였나요? 거기서도 저를 막 비난하시는 댓글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추석에 업로드를 한 거지 추석에 다녀온 게 아닙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은 이상은 그날 찍어서 바로 편집해서 올리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보통 이제 한 달 전에 기획을 미리 해서 한 2, 3주 전에 낚시를 다녀옵니다. 그러고 나서 편집을 해서 올리기까지 평균 한 2주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석이 아니라 추석 한 2, 3주 전에 저희가 다녀온 겁니다. 그거를 추석에 이제 휴일이니까 모처럼 가족들하고 모여서 재밌는 거 보시라고 휴일날에 일부러 제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추석 연휴 내내 집에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무리해서 촬영을 하고 그렇지는 않고, 물론 이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일이건 뭐건 그걸 떠나서 이런 오해는 안 했었으면 좋겠네요. 또 이런 오해가 또 있을 수 있는 게, 제가 엊그저께 미용실에 가서 염색을 좀 했어요. 이슈가 있거나 급하게 이제 제철 수산물을 시기가 가기 전에 올려야 한다. 그러면 찍어서 한 3, 4일은 올리기도 해요. 지금 같은 경우가 그 경우예요. 이거 지금 오늘 찍고 바로 내일 모레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대하 때문에, 대하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올리는 건데, 아직 염색하기 전에 흰머리가 막 난 그 영상들이 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흰머리가 난 거 영상 보고 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미용실 가기 전 영상이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지난 한 달 플러스 수십 개월 동안 쌓여있던 DM을 제가 다 확인해가지고 추려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궁금증이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좀 재미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